안녕하세요, 깨병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깨병질병관리본부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프트웨어 과학으로 이겨내다 실과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동안에 깨병질병관리본부를 만들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연극 활동도 했죠. 오늘은 실과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준비물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패드 또는 스마트폰, 그리고 학습지, 필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 과제로 스마일업에 질문을 올려놓는 것이 있었죠. 우리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 상황들을 스마일업 질문으로 올려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스마일업에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이 올려놓은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새로운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반에 있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그룹으로 들어가서 깨비 6학년 2반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이 친구들이 다양한 질문을 올려주었는데요. 우리 먼저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면 좋을지 질문을 올려봤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친구들과 거리가 1m 이내로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또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놀면은 나도 모르게 친구들과 거리가 가까워질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지 한번 질문을 올려보았습니다. 또는 급식실에서 밥을 먹은 후 나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들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여러분들이 급식실에서 밥을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이제 나갈 때 내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걸 깜빡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시 뭐 이런 경고음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질문을 올려보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화장실에서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 또 뭐 엔트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질문도 나와 있고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들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또 열이 37.5도가 넘어가면 보건선생님한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여러분이 등교할 때 열 체크를 하잖아요. 다행히 37.5도가 안 넘으면 여러분들이 교실로 올라가면 되는데 37.5도가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고민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열이 37.5도가 넘어갈 때 여러분이 배우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보건 선생님한테도 자동으로 연락이 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좋을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좋아요를 7개나 받은 아주 베스트 질문이네요. 그 다음에 화장실 사용 후 손을 씻지 않으면 문 밖으로 못 나게 할 수 없을까? 우리 친구들이 화장실에서 손을 안 씻는 친구를 많이 봤나요? 이거 어떻게 하면은 친구들이 손을 꼭 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 엔트리는 아마 다음 시간 질문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살펴보고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스트 질문을 살펴보면 친구들과 거리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 또는 급식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깜빡하지 않게 하는 방법, 또 화장실에서 손을 꼭 씻게 하는 방법, 그리고 열이 37.5도가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 이 4가지 정도를 우리 한번 베스트 질문으로 뽑고 이번 시간에 이 4가지 질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한번 친구들이 올린 질문을 살펴보았어요. 크게 4가지 베스트 질문을 뽑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코로나19 상황의 문제를 한번 절차적 사고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네 가지 문제 상황이 있었죠. 열이 37.5도가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화장실에서 손을 안 씻는 친구들이 없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친구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마스크를 깜빡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절차적 사고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절차적 사고라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절차적 사고란 무엇일까요? 우리 절차적 사고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인데요. 한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뭔지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게 어떤 차이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드웨어는 컴퓨터나 세탁기,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을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드웨어가 처리할 일의 순서와 방법을 알려주는 명령을 모아놓은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스마일업과 같은 어플리케이션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우리 이제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명령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확히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스마일업에 질문을 올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까요? 우리 스마일업 질문 올리는 걸 살펴보고 우리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무엇인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하드웨어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을 하드웨어라고, 소프트웨어는 그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특히 어플리케이션, 스마일업 같은 앱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 또 인기를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끔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령을 내리는 건데, 한번 우리 질문을 올리는 걸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질문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질문 등록하기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자를 치면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소프트웨어가 작동되는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여기에서 이 앱에서 다양한 명령들을 살펴보면은 영어 같은 경우는 이걸 누르면은 영어로 교정이 된다. 영어로 질문했을 경우 맞춤법을 맞춰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스마일업에서 엄청난 기능이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으로 내 질문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내 질문에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완성해 보라고 하네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렇게 한번 다시 내 질문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 질문에 점수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3점을 받았습니다. 단순 암기식 정보로는 답변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응용력이 필요한 좋은 질문으로 레벨 3 질문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이 내 질문을 분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점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질문을 이렇게 나도 동의하면 3점, 나는 좀 높다고 생각하면 4점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체크 표시를 누르면은 주제 태그도 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공개 질문을 그룹, 우리 깨비 친구들 질문으로 하고 추론하기로 해봅시다. 태그를 과학이라고 해볼게요. 에스크 누르면은 질문이 등록이 됩니다. 이런 것 같은 모든 과정을 우리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스마일 포인트도 지금 획득이 되었네요. 네, 우리 스마일업 사용 방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사고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앞에서 잠깐 들었듯이 바로 절차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처리할 일의 순서와 방법을 알려주는 명령을 모아놓은 것이라 했죠. 그러면 하드웨어가 어떤 순서로 작동할지 소프트웨어가 명령을 내리려면 이런 절차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절차적 사고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각각의 문제를 순서에 맞게 단계별로 처리하는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절차적 사고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각각의 문제를 순서에 맞게 단계별로 처리하는 사고 과정이다. 그러면 이런 절차적 사고와 우리 생활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으면 내가 무슨 개발자가 아니면 절차적 사고와 나는 관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적 사고는 우리 생활에 아주 필요한 사고인데요. 한번 다음 영상을 보면서 절차적 사고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네. 아버지가 딸과 아들과 샌드위치를 만드는 장면인데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바로 링크를 클릭해도 좋고 여기 나오는 QR코드를 눌러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합시다. I'm hungry. I could really go for a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Do you guys think you can write down some instructions and teach me how to make a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Yeah. Dad, I'm done. Step 1. Get 2 pieces of bread out. Got 'em. Get a butter knife and get some PB.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No, Dad, with the peanut butter. I'm just doing what it says. It says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Hold on. Get some jelly, rub it on the other half of the bread. No, Dad, open the jelly. Well, it doesn't say to do that. Put the bread 샌드위치를 together. 만드는 과정을 네, 방금 영상을 보았는데요. 영상 속에서 절차적 사고가 필요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영상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빵을 만드는 기계,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아들이 여러 가지 명령을 적어 놓은 것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절차적 사고는 어떨 때 필요했죠? 네, 우리 뭔가 샌드위치를 제대로 만들려면은 아주 구체적인 단계와 적절한 명령이 필요했다는 것이죠.